여러분, 곧 봄이 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희망이 움트는 시간이에요. 혹시 요즘 삶이 답답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겨울처럼 얼어붙은 마음, 무거운 고민들을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의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복이 들어오게 만들 최고의 기회예요. 오늘은 봄을 맞아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째,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세요. 나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몸과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저절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쌓인 걱정과 후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한 번씩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쌓여서 우리의 감정을 어둡게 만들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는 나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첫 번째로, 과거의 실수는 흘려보내세요. 후회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대신 거기서 배운 것을 떠올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발목을 잡게 만듭니다. 마음의 짐을 덜면 얼굴도 밝아지고 운도 따라옵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에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과거를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면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고 내려놓고 비우세요. 미운 감정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독이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 분노, 원망을 계속 안고 있으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기운이 쌓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용서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험이 내 삶의 일부였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삼아 보세요.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빈 공간에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면 인생이 정리됩니다. 집 안이 어질러져 있을 때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이 복잡하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도 주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비우면 그 자리에 좋은 감정이 채워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번 봄, 여러분도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집안을 정리하면 운이 들어옵니다. 환경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집안이 곧 내 운명이다 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깊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수선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 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불필요한 기운을 쌓이게 하고 삶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정리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이 많으면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오래된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 안 곳곳에 쌓여 있다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이 깔끔해야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므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거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다면 정리해 보세요. 현관이 깨끗해지면 신기하게도 마음도 개운해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실 역시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이므로 필요 없는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햇볕이 잘 들도록 하세요. 빛이 가득한 공간은 우리의 기운을 밝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우울한 감정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세요. 쌓인 먼지도 닦아내고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밝은 햇살이 가득한 공간은 좋은 기운이 머물고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찾게 됩니다. 셋째, 향기를 바꿔보세요. 좋은 향기는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후각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는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고 반대로 좋은 향기가 나는 공간에서는 기분이 안정됩니다. 라벤더나 백단향 같은 편안한 향을 활용해 보세요.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집안 곳곳에 방향제를 두거나 가벼운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해 기분 좋은 향기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공간이 환기되고 좋은 향기가 퍼지면 머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들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매일 머무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자연광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고 기분 좋은 향기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삶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배움이 곧 복이에요. 봄은 새롭게 배우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깨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인생이 정체되지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삶의 즐거움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배움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첫째, 책 한 권 읽기. 독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배움의 방법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아는 김영수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느끼셨지만 우연히 철학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 1시간씩 책을 읽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세상이 정체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셨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독서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혹은 하루에 몇 페이지라도 꾸준히 읽어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작은 취미라도 가져보세요. 새로운 배움은 반드시 학문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취미도 훌륭한 배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거나 악기를 배워보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요리를 연습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작은 화실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색칠하기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마음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너무 재미있어요.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박 여사님의 변화처럼 배움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느낌이 들면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셋째, 사람들과의 대화를 늘려보세요. 배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는 배움은 더욱 값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큰 배움이 됩니다. 연배가 있는 분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68세 이 회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젊은 사람들과도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새로운 세상의 흐름을 배울 수 있다라며 오히려 자신이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장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대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언제나 활력이 넘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하세요. 건강이 곧 재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건강이 곧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튼튼해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몸을 움직이게 해도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몇 년 후 내 몸과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첫째,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 하루 10분만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밝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운동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활동입니다. 제가 아는 65세의 정 선생님은 평생 사업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점점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아침 산책이 그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천천히 도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는 걷는 것이 이렇게나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걷기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어보세요.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뀔 것입니다. 둘째, 물 자주 마시기. 봄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몸이 쉽게 건조해지고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70세 박 여사님은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가 건조해지고 잦은 두통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수분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를 주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1.5L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지켜나갔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이전과 비교하면 피부도 훨씬 촉촉해지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셋째, 소식하기 과식은 노화를 앞당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고 천천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식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고 몸의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70세 이 회장님은 원래 대식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불량과 혈당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입을 오래 씹으며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인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적당히 먹는 것이 더 편해졌어요. 몸도 개운하고 피곤함도 덜합니다. 라며 소식이 건강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이 행복한 마음을 만듭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가볍게 산책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들을 쌓아가면 몇 년 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면 복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습관,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함만 보며 불행을 스스로 끌어당깁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불행만을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고 더 많은 복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감사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적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평소엔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 더 행복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확장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하면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말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곧 현실이 됩니다. 나는 운이 없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라는 말을 자주 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운이 좋다. 내 인생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자주 말하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세요. 누군가에게 고마워,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 말을 믿고 현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셋째, 미소 짓기. 웃음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따라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순간 우리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좋은 기운이 생긴다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 사람을 만날 때, 거울을 볼 때 의식적으로 살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작은 변화 같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스스로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미소를 지어보세요. 가벼운 미소 하나가 오늘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불만이 많아질 때일수록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더 많은 행복과 행운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적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미소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더 많은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할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지혜와 인생 철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